자,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문자의 사용. 나가면서 여기는 조금 좀 쉬우니까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는 계속 연습을 좀 더 시켜줄게요. 알았죠? 힘들어도 그 부분은 계속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네모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좀 전까지도 모르는 수를 네모라고 했죠. 그죠? 이제 여기 문자의 사용을 보면 모르는 수를 이제 문자로 두고서 뭐 x라고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 거예요. 문자의 사용이라는 것은 뭐냐?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좀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와 그 수량과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문자를 뭔가 두려면 또 정해줘야 되거든. 500원짜리 연필 X자루가 있다. 500원짜리 연필 한 자루 사면 얼마죠? 한 자루 사면 500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두 자루 사면 500 곱하기 2. 근데 X자루 사면 그러면 결국 500 곱하기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0원짜리 연필 X자루의 가격은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이렇게 하면 500원짜리 연필 X자료의 가격이 되는데 한 개 값은 500원이고 곱하기 산 개수는 X자료니까 500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런 약속은 있어야 돼요. 연필을 X자루 샀다라는 산 개수가 X다라는 거는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500 곱하기 X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문자와 식을 쓸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단위는 꼭 써야 돼요. 단위를 안 쓰면 잘 틀려요. 자, 여기에 보면 뭐 관계 중에서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관계거든요. 여기서 농도라는 말은 뭐라고 배웠죠? 그렇지, 진하기라고 배웠죠. 그죠? 농도라는 말은 진하기고 이 진하기를 이용해서 소금의 양을 구한다든지. 자, 물건의 가격은 선생님이 요게 지금 물건의 가격이에요.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그리고 거스름돈은 뭐냐 하면 낸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빼는 거야. 한 개 사면 뭐 500원 빼면 1000원 내고 500원짜리 물건 샀으면 1000원 빼기 500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00원 내고 500원짜리 10개 샀으면 500 곱하기 10 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 말하는 물건의 가격은 다시 또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되고, 이것은 문자 나눗셈 하듯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여기에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자와 식을 하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 하는데 애들이 여기를 거의 못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야,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야,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런 걸 공부할 때 귀찮아서 안 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 문제 풀라 그러면 그냥 틀리고 또 선생님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적어버리고 이렇게만 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할 때 그때 이걸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에 가면 이걸 다 사용해서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잘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활용이 너무 어렵다고 애들이 생각해요. 활용이 너무 어려운 이유는 이걸 잘 몰라서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그것을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잘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여기처럼 여기 짤막하게 요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문제를 보면서 식으로 나타내야 돼. 알겠죠? 여기를 한번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1번을 보면 오른쪽은 승기와 친구들의 대화다. 승기가 가지고 있는 CD를 X장이라고 하자. 그럴 때 승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를 보자. 그랬더니 친구는 여기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승기보다 이 기준이죠. 그죠? 승기보다 2장 더 많아 얘는. 그러니까 X보다 2장 더 많아.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나는 승기보다 한 장 적어.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죠? 나는 승기의 2배야. 2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승기가 만약에 10장을 가지고 있으면 x가 10이 되고요. 여기는 10이 되면 얘는 12장, 얘는 9장, 얘는 20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CD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때 요 x의 값에다가 승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애들도 다 그 개수를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쓰면 편하다는 거지. 승기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막 변할 때마다 얘네들 것도 다 같이 변하니까 한꺼번에 변하면 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한 봉지에 Ag인 과자 세 봉지의 무게 그랬어요. 세 봉지의 무게, 총 무게. 그러면 총 무게는 어떻게 되냐? 총 무게는 한 봉지 무게에다가 봉지 개수, 그지? 봉지 수를 곱해주면 전체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A g이고요. 이 g은 생략하고 곱하기 3. 그리고 이 뒤에다가 단위를 해줘야 돼. 왜냐면 계산한 다음에 단위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g이다. 이렇게 A 곱하기 3g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속 100km라는 것은 1시간에 100km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1시간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1, 그지? 2시간 가면은 100 곱하기 2. 그리고 3시간 가면은 100 곱하기 3, 그지? 그리고 t시간 가니까 100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놈의 답은 100 곱하기 t 그리고 거리니까 이건 킬로미터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요놈이 답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숫자를 1시간 간다, 2시간 간다, 3시간 간다, t시간 간다 그런데 이때 t시간이라는 것은 분수가 돼도 상관없고 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1.5시간 가면 1.5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그러면 정사각형은 똑같은 변이 4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x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이면 여기가 3이 되고 정사각형이면 4, 오각형이면 5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변하겠지. 그지? 이렇게 되고 자, 두 과목의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해요?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죠? 이때는 단위는 몇 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를 한번 해볼까? 요 밑에는 좀 어려운데 요거 잘 생각해야 되고요. 요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자, 1번, 2번은 쉽게 될 것 같고 3, 4번은 안 되면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요거 4개 한번 해보세요. 됐어? 자, A 미터를 3등분하면 3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리고 미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센티미터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A에다가 일단 100을 곱해야 센티미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3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되고 얘는 이때는 단지 센티미터로 고쳐야 되겠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거스름 또는 낸도 내서 물건값을 빼야 되는데 물건값은 한 개값 곱하기 산 개수. 그죠? 1200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 단위는 거스름 돈이니까 원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죠? 요건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자, 봐봐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가도 계속 나와요. 그때는 물론 10의 자리, 1의 자리만 아니고 막 100의 자리 아니면 소수 첫째 자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34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가 x고 얘가 y네요. 그죠? 그렇다고 x, y라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요게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30 더하기 4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가 x니까 x 곱하기 10 플러스 1의 자리가 y면 y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가 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A, B, C, D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건 숫자로 나타내보면 A, B, C, D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지. 이러면 숫자의 표현하고 문자하고 충돌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100의 자리는 100A, 10의 자리는 B니까 100A가 아니고 100 곱하기 A, 100의 자리니까 100 곱하기 A, 10의 자리니까 10 곱하기 B, 1의 자리인데 1은 안 곱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C. 근데 소수 첫째 자리는 0.1D 곱하기 D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여기 0.1 대신에 10분의 1 곱하기 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 X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인데 농도가 몇 퍼센트로? 7%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체 양 중에 7%가 소금이니까 100분의 7을 해주면 전체 양 중에서 100분의 7이 소금이란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0.07 곱하기 X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여기 농도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농도는 다른 말로 초등학교 때는 진학이라고 배웠는데 이걸 이제부터는 농도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 500명이 있어. 500명 중에 10%가 코로나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 수는 전체 500에 대해서 10%라는 얘기는 100분의 1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100분의 10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0명이 걸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금물 우리 학교에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 농도가 7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7이란 얘기다. 100분의 7이 소금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X 곱하기 100분의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야, 곱셈 기호를 생략까지 바로 한다고? 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기는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요걸 줄게요. 왜냐면 뒤에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방정식의 활용 가서 애들이 다 틀리면서 여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잘 몰라요. 곱셈 기호 나타내는 걸 알아야 그 뒤에서 거기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얼른 나가 봅시다. 우리 숫자를 계산하면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4, 4, 16 그죠? 4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2, 4, 8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거를 이렇게 다른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4 곱하기 a를 하면 이건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곱셈 기호를 쓰는 게 엄청 귀찮은 거예요. 수학에서. 그래서 이 곱셈 기호는 그냥 문자와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이런 것들 사이에 곱셈 기호가 있으면 그 귀찮아서 안 써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생략한다 그래요. 곱셈 기호를 그냥 안 쓰는 거야. 안 쓰면 어떻게 돼? 4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곱셈 기호를 그냥 얘를 샥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쓴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곱셈 기호의 생략이에요. 알겠어요? 곱셈 기호의 생략.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4 곱하기 a는 4a라고 쓰는데 a 곱하기 4나 4 곱하기 a나 같잖아요. 이걸 a하고 뒤에다 4를 쓰면 이게 좀 보기가 좀 안 좋아. 숫자는 명확한 거기 때문에 숫자를 앞에다 적고 문자를 뒤에다 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숫자를 앞에다 쓰고 문자를 뒤에다 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a나 a 곱하기 4나 4a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근데 1은 곱하나 마나라 그랬잖아. 그치? 1 곱하기 a 그러면 이거는 1a라고 써야 되지만 요 1도 생략되잖아요. 요 1이 생략되니까 그놈이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a는 그냥 1이라고 a라고 쓴다. 1을 생략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숫자
1을 생략하는 거예요. 하나를 나타내는 1을 생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이렇게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1이 요 1이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부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호는 내비두고 요 1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 생략하고 곱셈 기호 생략하니까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b라고 쓴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x.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a라는 알파벳, b라는 알파벳, x라는 알파벳. 알파벳을 곱할 때는 막 뒤죽박죽 쓰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써요. A, B, X 이런 순서로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P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A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를 쓰고 그 다음에 P를 써야 되겠지. 알파벳 순서니까. 그치?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곱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도 생겨요. 문자에도 부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까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마이너스 B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곱하기 P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런 걸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숫자를 제일 먼저 써야 되니까 5 그 다음에 알파벳 A 그 다음에 P가 맨 뒤로 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부호가 맨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양의 부호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또 생략하는 거고 그 다음에 5 쓰고 숫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자는 다시 알파벳 순서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문자를 쓸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숫자를 거듭해서 곱하면 거듭제곱 되잖아요. 그죠? A 곱하기 A 곱하기 A도 숫자처럼 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을 A라고 쓰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 반복되니까 이것도 더 줄여가지고 A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거듭제곱으로 쓴다. 근데 아까 1을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1. 0.1에 요 1은 하나를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0.1 곱하기 A 하면 이것은 0.1A라고 써야지 이거를 갖다가 0.A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0.1 곱하기 4 해보세요. 뭐예요? 이거 0.4잖아요. 그럼 0.1 곱하기 A 하면 0.A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건 A가 어떤 숫자를 대신하잖아요. 그죠? 어떤 숫자를 대신하는데 한 자리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A가 두 자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써지지 않아. 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0.1 곱하기 12 하면 얘는 뭐가 돼요? 1.2가 되죠. 1.2가 되죠. 그죠? 그런데 0.1 여기 12를 내가 A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고치면 0.A가 되면 얘가 12 되면 이게 이거랑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한 자리 숫자면 자연수처럼 한 자리 숫자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A가 두 자릿수가 넘어가거나 소수점 자릿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대로 표현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0.1에 요 1은 생략하지 않고 0.1 곱하기 A가 있으면 0.1A라고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자, 요게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요. 선생님 여기다 X표를 해버렸어요. 나눗셈 기호는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나눗셈 기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A 나누기 B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이라는 놈도 1분의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를 고치면 B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곱해주면 이 1은 생략되니까 그래서 나눗셈 기호는 곱셈으로 고친 다음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지.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을 생략하면 있잖아요. A와 B분의 1 이렇게 또 쓰면 안 돼요. A와 B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여기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계산하면 B분의 A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씁시다. A는 뭐냐 하면 1분의 A 곱하기 B는 B분의 1은 B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분수를 계산하면 1 곱하기 A잖아요. 그죠? 1 곱하기 B 1 곱하기 B는 B라고 쓸 수 있죠. 1 생략하니까 여기도 A 곱하기 1인데 그 1도 생략하니까 A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이 대분수처럼 쓰면 안 된다. 대분수처럼 쓰지 않는다. 왜?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에 가면 대분수를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대분수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과정에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그럼 분수는 생략하는 게 아니고 곱셈으로 고친 다음에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더하기 B 나누기 C 이렇게 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A 더하기 B는 괄호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라는 것은 나누기 C라는 것은 곱하기 C분의 1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는 이 분모가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곱셈을 하면 1C분의 그래서 C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1 곱셈 기호 생략하고 1도 생략하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 있는 괄호가 사라져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짝대기가 괄호의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짝대기가 괄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괄호를 또 쓰는 거는 귀찮은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괄호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올 때도 조심해야 돼요. 거꾸로 올 때도. 이게 묶어져 있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 알겠죠? 항상 묶인 채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거꾸로 이렇게 고칠 때는 분수의 이 짝대기가 사라지면 괄호가 다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짝대기 생기면서 괄호가 사라졌으니까 짝대기가 없어지면서 괄호가 다시 생기는 거지. 그치?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를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위에 이제 안 보이잖아. 올라갔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거고 선생님이 그 하나하나 어떤 성질이 쓰였는지를 말하면서 할 테니까 요 밑에 걸 네가 해봐요. 자, 숫자와 문자는 숫자를 앞에다 쓰고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이렇게 쓴다. OA. 그리고 얘는 부호를 맨 앞에 쓰고 1은 생략하고 곱셈 기호 생략하고 X가 남는다.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A를 먼저 쓰고 그 다음 B 쓰고 그 다음 C 써야 된다. 곱셈 기호 생략하더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X 중에는 A가 먼저인데 X는 똑같은 걸 세 번 곱기 때문에 X의 세제곱이라고 쓴다. AX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얘는 나눗셈은 먼저 곱셈으로 고친다. Y 곱하기 5분의 1. 그리고 여기는 1분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모는 1, 5는 5. 분자는 Y 곱하기 1은 Y. 그래서 5분의 Y라고 쓴다. 그래서 사실은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숫자가 한 덩어리면 얘가 분모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여기도 봐봐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밑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Y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위에는 X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덧셈 기호나 뺄셈 기호는 생략하는 게 아니다. 양수를 나타내는 플러스 기호는 생략할 수 있는데 더하는 기호나 빼는 기호는 생략하는 게 아니죠. 얘는 빼는 기호예요. 알겠죠? 뭘 빼란 얘기예요. X에서 Y를 빼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되고 여기 짝대기가 분수의 짝대기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괄호는 사라진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묶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자, 요 밑에 걸 한번 해봅시다. 이제 유제 2번 3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2, 3번 다 됐어요? 어디 봅시다. 요 놈은 0.1 AB 이렇게 써야 되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써야 되고요. 되나요? 요 놈은 A에다가 C에다가 괄호하고 X 플러스 Y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3 A제곱 B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요. 다 이렇게 썼어요? 마이너스 3이 숫자니까 맨 앞에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요 5번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밑으로 들어가는 놈이 요 놈이 괄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y 플러스 z분의 x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반대로 x분의 a 플러스 2b라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대신에 요거 보세요. a 플러스 2b에 여기 괄호가 없고 나누기 c가 나누기 x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나누기 x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덧셈 먼저 하는 거예요? 나눗셈 먼저 하는 거예요? 나눗셈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여긴 괄호가 없으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a 플러스 x분의 2b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거 6번 요거? 이거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같이 가야지. x는 분모로 밑으로 들어가고. 그치? 돼요? 여기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설명한 거였어요. 자, 여기 유제 3번은 자, 여기는 이렇게 먼저 보세요.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럼 2분의 1이 숫자잖아요. 숫자 맨 앞에 가고 x, y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놈들은 다 1분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2분의 x 곱하기 y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나 요거는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x 곱하기 여기 y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z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요놈들은 다 1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 곱하기 y 곱하기 1은 그냥 y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데 분수에 짝대기가 생기면 괄호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얘랑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x하고 2-z를 계산한 다음에 괄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괄호는 없어지면 안 돼요. 이 괄호는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분의 x가 먼저 들어가고 2-z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괄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3번도 좀 어렵네요. 3번. 자, 3번을 보면요. x 곱하기 y분의 1 플러스 c 여기 분수는요. 요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놈이 분자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곱셈으로 바꾸려면 이게 분자예요. 그래서 2b분의 3 역수를 이렇게 바꿔 적어야 돼요. 알겠죠? 분수가 요렇게 항상 생긴다. 분모 분자를 구별해라. 요렇게 선 그어서. 자,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얘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는 y분의 x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요거 1분의나 마찬가지니까 2b분의 c 곱하기 3이니까 요거도 3c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3c. 알파벳이 뒤로 가고 숫자가 앞으로 가고. 4번은 아주 간단하네요. 그냥 분모 2분의 a 더하기 b가 h보다 더 먼저니까 곱셈기호 생략하고 h. 여기도 분수의 이 전체가 이 짝짝다기가 이 수 3개를 다 감싼 거기 때문에 얘는 괄호로 남겨둔 채로 적어야 된다. 괄호 생략하지 말고 요렇게 돼야 된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요게 곱셈 기호를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요거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00 곱셈 기호 생략하고 a 10b 플러스 c 플러스 10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런 것도 10x 플러스 1은 생략하고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그거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놈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만에 마이너스는 둬야죠. 그죠? 여기에 곱셈 기호 생략하니까 1200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얘도 이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a 하고 그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보면 이제 여기 곱셈 기호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더 연습을 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 이제 곱셈 나눗셈 생략하는 방식까지 다 사용해서 요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의 포인트는요. 잠깐만요. 그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거 문자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포인트고 이제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는 이제 거기다가 같이 적용해서 하면 되는.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지금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이제 보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